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밤새 비가 왔는지 이거 차 이거 세차해놨는데 그냥 비가 흠뻑 젖었네요. 갑자기 뭔가 DJ가 된 느낌입니다. 이제는 출근할 때 이 영상을 찍는 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무감이 있는 그런 일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. 서른 영상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산으로 갔네요. 그럼 우선 회사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회사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또 전주의 먹거리 이야기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까치까치 설날입니다. 구정이 다가오는 시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. 이번 주는 명절 때 전주에서 즐길 만한 메뉴들을 조금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썰을 풀어볼 장소는 신시가지의 별 따주는 부뚜막입니다. 이 별 따주는 부뚜막은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. 다양하진 않은데 접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호불호도 있는 음식이긴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메뉴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식사라던가 이런 회식 이런 메뉴로 이용하기는 세계 정상회담이라는 79,000원짜리 메뉴입니다. 가격이 79,000원이라 사실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. 적은 가격은 아닌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 메뉴를 4명이서 먹거든요. 3명이서 먹는 경우도 있고 4명이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4명이서 어디 가서 뭐 삼겹살이라던가 뭐 웬만한 거 밥을 식사를 해도 돈 10만원은 금방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4명이서 먹고 나오면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느낌,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뭐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집도 사람이 좀 많은 편이고 인기가 있는 집이지만 호불호는 분명히 있습니다. 제 주변에 이 별 따주는 부뚜막에 대한 호불호를 말하는 사람 중에 부류가 2가지였어요. 좋다는 사람들은 빼고 10명 먹었으면은 한 7명 정도는 괜찮다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 한두 명, 두세 명은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집이 싫은 이유.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푸짐함이 좀 덜했다. SNS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막 이렇게 푸짐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했는 나머지 그게 좀 덜했다. 이 부류 하나하고 또 한 부류는 지겹다 이제. 거기 많이 갔다. 신시가지에서 모임할 때가 근데 없다 보니까 거기 자주 갔는데 골프 모임에서도 갔고 우리 그냥 회사 모임 회식으로도 갔는데 또 거기를 가야 되냐. 지겹다. 이겁니다. 이 두 부류. 아무래도 신시가지가 이 젊은 층들, 예전에 뭐 주말이면 젊은 층들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40대 아니 30, 40대 직장인들 이 회식을 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메뉴 선택에 있어서도 고깃집, 회 아니면 뭐 그렇게 선택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이 주변에 도청 공무원분들이 여기를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세계 정상회담 79,000원 메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. 접했을 때 79,000원. 근데 이제 성인 4명이서 먹기에는 먹고 나면 그런 비싸다는 느낌이 사실은 그렇게 들진 않아요. 다른데 웬만한 데 가도 90만원씩은 나오는 그런 요즘의 물가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다고 뭐 싼 메뉴는 아니죠. 그 가격이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는 있는 메뉴고
이 세계 정상이라는 회담이라는 메뉴가 기본 베이스는 샤브샤브입니다. 소고기 샤브샤브, 버섯이랑 소고기 들어가고 육수 들어가고, 여기까지면은 사실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, 여기에 들어가는 샤브샤브 메뉴 중에 문어, 전복, 이 두 가지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걸 넣어줘요. 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머리 부분 이렇게 손질해갖고 이렇게 잡아서 바로 그냥 이렇게 냄비에다가 샤브샤브 용기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보는 그 재미는 아니지만, 뭐 물론 이제 문어야 고통스럽긴 하겠지만, 그렇게 넣어서 이 삶아갖고 이 숙회로 먹는 그 맛도 아주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서 문어 숙회, 전복 샤브샤브, 여기에 이제 보쌈이 또 같이 나옵니다. 이런 보쌈 전문점에서 나오는 그런 보쌈의 느낌은 살짝 아니지만, 고기의 그 썰어진 느낌 이런 것도 좀 얇긴 해요. 얇긴 해도 거기 보쌈에 이제 소스가 뿌려져 있고, 처음 나왔을 때 가리비 껍질, 가리비 알맹이 들어있진 않고요. 그냥 껍질 위에 그 치즈를 이렇게 녹여갖고 꽃처럼 이렇게 피부게 나오는데, 이거는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먹어줘야, 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짐이 쭉쭉 있기 때문에 이 맛도 아주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보쌈이라던가 같이 나오는 주먹밥, 그리고 칼국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친구들은 좀 그렇고, 초등학교 이상 정도는 칼국수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 메뉴로 나름 선택하기가 좋다 보니까, 주말 같은 경우에 거의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갈 때는 그냥 여기 먹으러 가자, 별주부 음식 생각난다, 이런 때라기보다는 모임할 때, 신시가지에서 이제 모임하거나 저녁 식사하면서 술 한잔 먹고 싶을 때, 아니면 뭐 회식할 때죠. 회식이나 모임이나 뭐 이 정도. 평일 저녁 시간대에 가도 여기는 예약을 미리 해서 가는 게 거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. 그냥 갔다가는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, 아니면 웨이팅을 좀 한다거나 좀 기다려야 되죠. 메뉴가 처음 세팅이 되면 샤브샤브, 그리고 보쌈 용기 또 하나,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샤브샤브 재료하고 소고기, 그리고 그 위에 문어, 조무침, 이렇게 이게 세 가지 구성이 크게 되다 보니까는 첫 비주얼이 나름 괜찮습니다. 좋아요.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샤브샤브가 익혀지는 동안 음식을 이제 먹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온 음식들이 좀 구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보쌈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. 모임 자리다 보니까 또 뭐 8명, 12명, 2테이블 잡으면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모이진 않아요. 7시 약속이면은 뭐 6시 50분부터 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, 누구는 뭐 7시 반에 오기도 하고, 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세팅이 된 음식들, 그 중에서 뭐 샤브샤브가 세팅이 됐다 하면 그 좌우로 나오는 그 구성 메뉴들, 문어 초무침하고 이런 보쌈,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함이 없는 메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요.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문어는 당연히 살아있는, 움직이는 이 문어를 그냥 바로 그냥 넣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, 저는. 사실 음식은 재료가 좀 싱싱하면 웬만해서도 더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문어 초무침, 문어 초무침은 살아있는 문어를 바로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, 미리 삶아놓은 이 문어 살에 야채라던가 초무침 양념을 같이 이렇게 주문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무침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주방 안쪽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 밖에 테이블에서 먹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 그 요리사분들, 셰프분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, 요리 주방장 이렇게 손님 주문 들어가면은 막
음식을 준비하는 게 보여요. 거기서 이제 문어 초무침 하는 게 보이는데, 진짜로 주문이 들어가면은 야채 이렇게 해갖고 바로 넣어서 무침으로 해갖고 만들어 주시고, 그리고 이제 샤브샤브 야채들 또한 뭐 당연히 신선해야 더 맛있기도 하고요. 겨울이다 보니까 이 샤브샤브라는 메뉴가 사실은 더 잘 어울리기도 해요. 생각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도 집에서 명절 음식, 고기, 뭐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만 접하다가 이런 샤브샤브 깔끔한 국물 메뉴 이런 거 한번 더 같이 먹어주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설날에 먹을 만한 전주 메뉴를 소개할 때 이 메뉴를 저희 전주 맛튜브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옥마을 비빔밥이나 한옥마을 관련된 음식들, 전주 뭐 백반, 전통적인 음식들, 지극히 전주스러운 음식들은 사실 명절이라고 하면 전주를 방문하시는 이 분들이 물론 관광객분들도 있지만 전주를 본거지를 두고 있는, 전주에 친척집을 두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주가 처음이 아닙니다. 이분들은 이미 전주에 뭐 비빔밥이라든가 막걸리, 그리고 뭐 이런 전주스러운 음식들은 몇 해 전부터 경험을 했었고 새롭지 않으실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최근에 생겨났다거나 전주스럽지 않은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메뉴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나왔을 때 이 메뉴의 푸짐함도 있지만 먹다 보면 이렇게 육수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워낙 이제 그런 부분 넉넉하게 주세요. 육수 좀 부족해 하면 더 이렇게 주시고, 식사 메뉴로 주먹밥이랑 같이 처음에 먹으면서 보쌈 같이 먹고 샤브샤브 먹고 문어 숙회 먹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또 칼국수를 주십니다. 칼국수와 그 육수를 같이 갖고 오셔갖고 저희 먹는 그 샤브샤브 요리 속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여기서 또 끓여 먹는데, 칼국수를 먹을 때쯤이면 배가 어느 정도 부르신 분도 계시고 조금 뭐 그래도 난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배가 부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, 사장님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한번 2차 끓여 먹고 사장님 칼국수 좀 더 주시면 안 돼요? 라고 하면은 또 주세요.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오기 때문에 막상 또 먹으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합니다. 먹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인심에 대한 부분이 좀 후한 편이에요. 이 별따지는 부뚜막 같은 경우는. 문어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. 이게 적당한 크기, 옛날에 한번 여쭤보니까는 한 500g 기준으로 조금 500g이 넘으면 이제 그 정도 크기의 문어면 그냥 한 마리를 넣어주시긴 하는데, 어떤 때는 문어가 이렇게 들어올 때, 뭐, 이렇게 막 800g, 900g 이렇게 큰 문어가 들어올 때는 약간 그 부분을 이제 나눠서,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나눠서, 어느 정도 그램수는 맞춰서 넣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무조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고, 저는 여기를 조금, 자주 가는 편이에요. 자주 가는 편, 모임 자리도 이쪽에서 많이 하고 했다 보니까, 어떤 때는 문어가 한 마리 온전하게 있는 경우도 봤고, 어떤 때는 다리가 한 2개 떨어진 경우도 봤습니다. 이게 뭐 똑같은 문어를 항상 다리를 뜯는 게 아니라 그램수를 어느 정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. 아, 왜 오늘 다리가 뚝 떨어졌냐고. 그랬더니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뭐 맨날 한 마리를 준다고 해서 어떤 때는 막 900g을 주고 어떤 때는 500g을 주고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신시가지에서 이렇게 가족 식사라던가 뭐 회식 메뉴, 여기는 뭐 둘이 이렇게 가서 그냥 먹고 오기는 그렇게 뭐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2명이서는 물론 작은 메뉴도 있긴 한데, 이 별따지름 부뚜막 신시가지 이곳의 매력은 79,000원짜리의 그 세계 정상회담 이걸 먹는 게 큰 매력이고, 또 이 메뉴가 대표 메뉴이긴 한데, 물론 둘이 가서 79,000원짜리 먹을 수 있습니다.
먹을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. 가격이. 여자친구 앞에서 뭐 그 정도야 뭐 가서 먹는 건데 맨날 데이트하면서 8만원짜리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왕 가실 거면은 다른 커플 2분 더 데리고 가셔갖고 4명이서 오늘은 어차피 그냥 쏠 거 오늘은 내가 쏠게 맛있게 먹어 하고 4명이서 정도는 먹어줘야 가성비도 나오고 나는 괜찮은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전주 마튜브가 이야기한 맛본 신시가지 별 따주는 부뚜막 그리고 79,000원의 세계 정상회담 메뉴 결코 저렴하고 싼 가격은 아닙니다. 79,000원이라는 금액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던 간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먹고 나서 돈 좀 아깝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래서 이게 79,000원이구나 이 정도면 먹을만 하네 뭐 이런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 먹어도 뭐 이 정도 이상은 나오지 괜찮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음식점이었고요. 뭐 명절 때나 회식 때 아니어도 가끔씩 뭐 이용하는 그런 음식점이기도 합니다. 오늘 전주 마튜브 별 따주는 부뚜막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전방에 주정차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.